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 주신 엘박스에서 법률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는 황원석이라고 하고요. 다른 분들의 발표와 좀 차이점이 좀 있다면은 먼저 저는 자연어 처리에 관한 연구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인더스트리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모든 데이터가 리얼월드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와서 조금 파악한 건데 다른 연사분들에 비해 제가 나이가 많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저희 엘박스 멤버들과 그리고 저희 어드바이저로 계신 카이스트의 서민정 교수님과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의 엘박스 오픈을 만든 동기와 그 기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최근 좀 유명했던 드라마에서 보셨다시피 법조인들은 많은 양의 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서들은 자연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어 처리가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판결문을 예로 들면서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자연어 처리 연구자에게도 법률 데이터는 굉장히 매력적인 데이터입니다. 근데 모든 최신 NLP 기술들은 딥러닝에 기반을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데이터셋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규모의 한국어 법률 인공지능 데이터셋은 그동안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15만 개의 판결문을 모아서 판결문 말뭉치, 2개의 법률 문서 분류 태스크, 하나의 요약 태스크, 그리고 2개의 판결 결과 예측 태스크들을 모아서 엘박스 오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엘큐브라는 법률 인공지능 언어 모델, 법률 언어 모델을 만들었고요. 엘큐브를 활용해서 다양한 베이스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엘박스 오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약간의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은 대표적인 법률 문서의 하나인데요. 먼저 저희 나라 법률 시스템은 대륙법 체계라고 해서 성문법주의, 즉 법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조되는 것은 이제 영미법이라고 해서 기존의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들에 기반이 되는 그런 법 체계가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만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 현상을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성문법주의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들이 굉장히 법률의 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법률 데이터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판결문을 공개할 것을 명하고 있고 실제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0.2% 정도만 현재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개되는 판결문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미지 형태로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구조화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엘박스 오픈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먼저 판결문을 예로 실제 법률 자연어 처리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다루고 어떠한 태스크를 할 수 있는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먼저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이고요. 그리고 소를 당한 피고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전동 킥보드 제조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와 피고를 둘러싼 주어진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상금 청구에 관한 사건인데요.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전동 킥보드를 제조한 업체인데 E라는 사람이 이 킥보드를 구입하여서 개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을 했고요.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원고의 주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전동 킥보드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원고는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법원의 다음과 같은 청구 취지를 같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몇 월까지, 며칠까지. 그리고 이러한 주장과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사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이러이러하고 이러하게 해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이제 판사의 판단과 그리고 조금 잘렸는데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그런 판사의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연어 처리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인 데이터인 이유는 어떤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추론 과정이 담겨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른 자연어 말뭉치에 비해서 훨씬 정형화되어 있고 깨끗한 데이터라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태스크들을 몇 개 소개시켜 드리면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영수증을 위조하였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사건입니다. 어떠한 법조항이 적용되는지 예측하는 태스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형법 231조와 234조가 해당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실제 231조를 찾아보면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관한 형법 조항이 있고 그리고 행사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검색 서비스 쪽하고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검색을 할 때 여기 비트코인 사기와 같이 어떤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을 하여서 이렇게 해당되는 판결문을 찾을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 자체 그 텍스트를 주어주고 이 텍스트를 이제 벡터 공간에 임베딩해서 그 다음에 그거랑 유사한 또 다른 사실관계를 담고 있는 판결문을 검색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판결문은 이제 길이가 상당히 긴데요. 그걸 요약해 주는 태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궁극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판결문 결과 예측 태스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경력이 과거에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어느 0.169%로 운전을 하였다.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양형량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 추가적인 정보로 이제 그 사실관계 외에도 이제 좀 판결문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 정확도는 한 60% 정도인데 이거는 제가 뒷부분에 혹은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재미나게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이건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만약에 이게 제주도에서 일어났다면 혹은 부산에서 일어났다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과연 이 양형 예측 결과가 그대로 이제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혹은 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 피해자 성별이 바뀌었을 때 이때 양형이 바뀌진 않을지 실제 사법영감이라는 2021년도 사법영감 법원에서 발간한 그 데이터에 따르면은 형사사건의 1심에서 피고 87%가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대부분의 인공지능 모델은 많은 경우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하는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할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모집단의 분포와 모델이 예측하는 분포가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바이어스 혹은 이제 어떤 실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이런 좀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희 이제 엘박스 오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AI 허브에는 약 6,000건의 판결문을 공개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오픈 API라는 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판결문이 8만 건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다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판결문을 모아서 총 15만 건을 공개를 했고요. 특히 사실관계가 들어있는 1심, 2심, 3심 같은 경우는 법리만 다루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들어있지 않고 데이터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1심, 2심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최근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판결문 만뭉치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태스크들, 그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건명을 예측하거나 혹은 법조항을 예측하거나 혹은 양형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어 청구 취지에 적힌 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받아들여질지 그런 걸 예측하는 태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 요약하는 태스크들을 모아서 총 5개의 태스크를 같이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험을 좀 많이 하였는데 이거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희는 엘박스 오픈이라는 15만 개의 판결문과 그리고 5가지 인공지능 태스크를, 법률 인공지능 태스크를 합쳐서 엘박스 오픈을 공개하였고요. 그리고 엘큐브라는 언어 모델도 공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실험 결과들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역시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광고를 첨부하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대규모 법률 언어 모델이나 혹은 엔드-투-엔드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혹은 이제 정보 검색, 판결 예측 등등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좀 저희한테 컨택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